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도 돌발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노이즈가 좀 심한 건 전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방산의 특징이 뭐냐면 B2B가 아니라 G2G예요. 국가 간의 계약이거든요. 두 회사가 또 가질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로봇과 관련돼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IM증권의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제일 좀 뜨거운 감자일 것 같은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 이번 주에 삼성 SDI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좀 발표가 됐는데 좀 시기적으로 많이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3조 6천억 원을 얼만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 1년에 한 1조 정도 뭐 쓰겠다 이렇게 좀 계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3, 4년에 걸쳐서 쓰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년에 영업이익 올해만 해도 컨센서스가 2조 4천억 원이 나는 회사인데 그거는 쓰기 싫고 주주한테 손은 빌리고 싶고 그럼 이런 의미냐라고 주주분들이 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원래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증자할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도 돌발적이었고 지난번에 하나오션 지분을 1조 3천억 원어치 인수를 할 때 추가 자본 조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이 있었고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조 3천억을 들여가지고 하나오션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3조 6천억을 증자를 하겠다. 그것도 이제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네. 이제 이게 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냐면은 첫 번째는 1조 3천억을 지난번에 샀던 그러니까 매도했던 주체가 한화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 이제 지금 오너 일가 지분이 100%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사올 것 같았으면 애초에 처음에 쌀 때 한꺼번에 인수할 때 어차피 주체가 하나에어로였다면은 거기서 인수해버렸으면 될 거지. 이거를 굳이 뭐 7만 원, 8만 원까지 올려가지고 할인한 모양새로 해서 5만 8천 원에 인수를 그냥 봤을 때 좀 이상하지 않나 나는.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돈을 분명한 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가 인수를 하는 회사였고 그 다음에 주체가 되는 회사였었으면 초기에 인수를 했었으면 훨씬 싸게 인수를 했을 텐데 그거를 갖다 분산을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다 되사주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주가치 훼손 아니냐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시장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간 2조 이상의 영업 현금이 창출되는데 3년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쓸 테니까 지금 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주주 돈을 쌈짓돈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네.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당장에 방산이 지금 좋으니까 성장을 위해서 어디하고 전략적인 어떤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돈을 더 차입할 수 없으니까 우린 이래야겠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되는 거지만 이거는 좀 이게 뭐지 좀 싶은 그런 실망감이 좀 큰 거고요. 그것 때문에 노이즈가 좀 심한 건 전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거 보면서 저도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여기까지 또 확산되면 안 되지만은 이게 이제 최근에도 보시면은 그 PF들이 인수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살을 다 벗겨 먹는 껍데기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어 장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가 됐든 아니면은 이제 소위 M&A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갖다가 이제 흔들어 가지고 차익을 좀 챙겨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정 부분 제어해 가면서 경영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은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지금. 네. 자, 고려아연도 기껏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주주 가치 올리겠다고 해놓고 딱 매입해놓고 나서 바로 유상증자 땅 때려버리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주주를 우롱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많이 실망스럽죠, 사실은. 충분히 그렇게 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저건 있습니다. 이 한화그룹이 기업 확장을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50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가지고 기업을 키우다 보니까 부채가 과도하게 늘었고 그 부분을 갖다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증자를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 자체는 좀 실망스럽지 않느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금감원에서 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금감원 쪽에서 이제 뭐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좀 달라질 여지도 있나요? 아니 어저께 이복현 금감원장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우호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성장 산업에 성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자본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 봤는데 기사로 봤죠. 네. 금액락이 일견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사용했던 어떤 현금의 어떤 사용 용처라든지 이 전개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은 정말 주주들을 위한 거냐라는 퀘스천이 좀 든다라는 거죠. 다른 데 목적이 좀 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기대는 사실 별로 할 건 없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해야 되지만 또 언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이제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 보면은 항상 그 부분이 이제 걸리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런 여지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좋지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뭐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목표 주가 하향하는 리포트도 나왔고, 근데 보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류의 톤들이 꽤 많이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전략을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극한 직업이에요. 그 리포트를 읽다 보면 화가 무지하게 났는데 네. 그걸 꾹 눌러가지고 되게 완곡하게 표현들을 많이 해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방산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원탑이고 또 향후에 이제 지향점 자체가 미국 방산을 넘어서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왔었잖아요. 네. 당연히 성장을 했으면 하는 마음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방산업 추이로 봤을 때 유로존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미국이 특히 이렇게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외 지역에서는 이제 방산 무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많이 빠졌을 때 기회가 될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방산업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조금 검토해볼 부분이 좀 남아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받으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네, 받으셔야죠. 근데 이제 추가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그 앞에 이게 방산의 특징이 뭐냐면 B2B가 아니라 G2G예요. 국가 간의 계약이거든요. 그럼 국가 간의 계약이라는 거는 그 국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방산 제품 수출을 하는 거는 정상적인 교역이 아니라 되게 차관을 형태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파이낸싱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공정교역이라 그래가지고 물건을 또 바꾸는 경우들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상대방 측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갈 건지 최근에 유로 쪽에서도 그런 이제 방향에 대한 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셔가지고 지금 투자했을 때도 여전히 고공의 어떤 성장세가 계속 될 거다 판단되면 당연히 들어가셔야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좀 과하게 올라왔다. 그리고 이게 좀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숨고르기 한 다음에 글로벌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겠다 싶으면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아까 중간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우선 전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시각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방산주 관련해가지고는 작년 1월부터 제가 815에 출연을 했었고 아침 방송. 네. 그 재작년부터 제가 방산업을 계속해가지고 유망 섹터로 해서 밀고 왔었고요. 그렇죠. 조금 일찍 2월 중순경에 방산주 비중 줄일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막 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효과를 제가 못 누렸지만, 네. 이제 지금 최근에 유로존의 어떤 모습들을 본다면은 요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유로존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일단 현재 공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65% 이상의 부품을 현지화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만약에 공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입찰을 하거나 어떤 수주를 받아내기 위해서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컨소시엄이 현지 업체하고 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100% 지분으로 거기 출자에도 들어가 가지고 장사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폴란드에 지금 이제 설립이 돼 있는 PGZ라고 하는 그
현재 업체하고 지금 현대로템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마 합작법인이 공장이 좀 세워질 건데 지분이 5대5 근처일 거예요. 1% 2% 차이 빼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방산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유로존 내에서 힘 있는 나라들, 좀 사는 나라들이 조금 약한 나라한테 보조해주는 돈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힘이 있는 나라들은 다 아시다시피 독일이나 프랑스예요. 유로존 내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은 주로 동구권 국가들이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아, 돈 받았으니까 한국 거 사야지 하고 확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게 전개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작년 8월, 9월부터 계속해가지고 그 현대로템 2-1차 계약 된다 했던 거 제가 작년 내내 연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도 일단 지나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피지젯이 욕심을 좀 부렸던 것 때문에 폴란드 정부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직접 구매 뭐 얘기도 좀 나오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수주가 나오는 일들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유로존의 어떤 흐름 자체가 정말 미국하고 결별이냐. 그러니까 미국하고 결별이기 때문에 미국 무기 안 사. 그럼 필요한 무기를 어디서 구매하지? 그러면 양산이 가능한 지상 무기는 한국밖에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될지 아니면은 지금 다분히 유로존이 큰 소리 쳤다가 또 갑자기 관세 부과하는 거 날짜 뒤로 미뤘잖아요. 네. 여전히 유럽은 지금 미국이 필요하고요. 미국은 유럽 버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쉽게 못 버릴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 양자 간의 어떤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방산의 상당 부분은 미국 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우리한테 어느 정도 파이가 올 것인지를 체크하면 거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당장에 중동이나 동남아나 남미 쪽도 문이 열려 있긴 한데 남미는 시장이 작고요. 동남아도 생각보다는 크진 않고 그럼 좀 큰 데는 중동인데 중동은 이게 사실은 막 전쟁 나서 난리칠 때는 당장 달라고 막 난리치는데 막상 또 조용해지면은 이게 뭐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네. 우리가 K2 전차 5만에 팔려고 했었던 게 벌써 지금 25년이니까 7년 8년 지나갔는데 네. 될 것처럼 하다가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쪽은 사실 이제 구체화되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제 저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이제부터는 지나가는 어떤 정책, 방향, 그다음에 이런 추이 같은 거를 점검을 하시고 각 회사들의 밸류에이션하고 뭐 글로벌 방산업체의 어떤 추이를 보시고 나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점검이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방산주들이 다 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 회복을 하면서 오늘 결국에는 플러스 2%에서 마감을 했고 뭐 LIG 넥스원도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 이런 거를 보면 여전히 기대감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은 말씀하신 그런 또 추가적인 혹시 또 뭔가 있을지 모르겠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까요? 두 회사의 이제 공통된 특징은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2-1차 계약 관련해 가지고 기사화가 됐었죠. 요번에 이제 폴란드 계약 임박한 것 같다. 빠르면 다음 달에 된다라고 이제 기사도 단독 기사였긴 했지만 났었고 그다음 수출입은행 쪽에서 뭐 그것 때문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보증한도 늘리는 거 얘기 최근에 기사화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이제 밀떡들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현지 예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된다면 될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 기대감은 살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유로존이 아니더라도 네. 이거는 방어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계속 사가잖아요. 그 잠재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 두 회사가 또 가질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돼 있어요. 로봇계. 로봇계 하면은 뭐 LIG 넥스원 나오죠. 그럼 현대로템이 웬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대로템이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대테러 작전용 로봇도 수주한 바가 있었고 납품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너믹스라고 하는 계열사가 있잖아요. 이 계열사,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너믹스라는 회사가 로봇을 개발을 하고 하긴 하지만 이 회사는 양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매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로템 같은 경우도 그렇고 LIG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는 좀 시장을 좀 넓힐 수 있는 어떤 베이스를 좀 더 갖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갖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수주 기대감에 대해서는 로템은 어쨌든 단독이긴 하지만 다음 달이래잖아요. 될지 안 될지 가봐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뭐 타격에도 버티는 이런 모습들 이제 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모습에서 희망을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탈출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방산을 지금 뭐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내러티브가 아직은 워낙에 강하게 살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당선되면은 그 다음날 전쟁 중단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중단이 아니라 휴전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 판국에 네. 러시아의 입장은 조금 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강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유럽은 유럽대로 또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무기 수요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전격적으로 휴전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벌어버리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전쟁 갑자기 중단시켜 놓고 나서 또 전쟁 해가지고 딴 데로 일으키려고 그러면 그거는 그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거기가 재정이 이렇게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만약에 종전이 됐던 휴전이 됐던 시간을 딱 가지게 되면은 러시아도 거기서 그냥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잘 살아보자 하고 악수하면서 뒤로는 또 무기 막 만들 거고 유럽은 유럽대로 계속 증설 라인 증설하니까 자기들도 계속 무기를 찍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룸이 지금처럼 애매하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한데 저는 당장에는 그게 뭐 오늘 내일 종전되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해가지고 약간 좀 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방산에 대한 어떤 그림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업사이드의 어떤 그림을 놓고 얘기할 때 최근에 누려왔었던 작년 뭐 이렇게 누려왔었던 어떤 그런 그림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고려하신다면은 요즘 다시 떠오르는 쪽들도 많으니까 네. 이전과 같은 업사이드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역별 어떤 정책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고려해 보신 다음에 그리고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방산이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거의 주도해왔던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번 주에 계속 뭐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뭐 로보티즈 물적 분할부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좀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도 한 명의 어떤 좀 주식 투자자로서 굉장히 좀 아쉽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방산주들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